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한테 이제 의대생들이나 젊은 의사들이 진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예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해서 녹화를 하려고 해요. 오늘 이렇게 워드 파일 딱 보시면은 바로 아시겠죠?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? 우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예를 들어 직업환경의학과에 관심이 있다. 나는 직업환경의학과에 관심이 있습니다.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았습니다. 논문도 많이 쓰시더라고요. 직업환경의학과가 어떤 과인지는 당연히 알 수 있죠. 인터넷 정보가 많고 제가 쓴 것도 많으니까.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. 근데 제가 우선 첫 번째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. 일단 1번은 진로는 자기 자신 외에는 제대로 결정할 수가 아무도 없어요. 본인 외에는. 왜냐? 1번 시간 때문에, 2번 공간 팩터 때문에, 3번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.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. 먼저 시간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이제 45년에 광복이 됐죠. 50년, 60년, 70년, 80년, 90년대에, 2000년대에 다 그 시간대마다 해야 되는 활동이 달라요.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. 예를 들어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우수 엘리트들이 사관학교를 갔거든요. 군인을 했어요. 근데 그 이해가 돼요. 왜냐하면 국가 체계가 뭐 제대로 된 게 있나요? 60년대, 50년대. 군인이 짱이죠. 군인 총을 들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보다 오히려 육사 출신이 더 커트라인이 높았고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권력이 형성이 됐죠. 그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, 노태우 대통령 다 군인 출신이잖아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선출이 됐죠.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 달라요.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하는 의사랑 40년 전에 의사한 사람이랑 30년 전에 의사한 사람 그때 인기과가 다 달라. 50년 전에 뭐가 제일 인기과였어요? 산부인과죠. 그때는 뭐 낙태도 엄청 많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. 다 집계도 안 되죠. 예, 뭐 그래서 산부인과로 재벌된 병원이 차병원도 있고 뭐 길병원도 있고 엄청 많죠. 그다음에 두 번째, 그럼 만약에 뭐 80년대다. 뭐 이때는 내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저는 들었어요. 내과 선생님들 공부 잘하셨다고.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 성형외과, 피한성, 피부과, 안과, 성형외과 인기 많았죠. 뭐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00년도 들어서 뭐 정재영이라고 해서 정신재활 영상, 예, 뭐 이런 게 추가가 됐죠. 그러니까 이제 큐월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 지금도 계속 바뀌어요. 이게 시간 팩터에 따라서.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발전기 70년대엔 뭘 해야 될까요, 우리나라가? 아 이거 뭐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건설업 같은 거 인기 많고 뭐 공대 인기 많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.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타고 변한다고요. 이 시간축에 따라서 어떤 각광을 받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.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뭐 예를 들어 60살 된 뭐 아저씨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다.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이게 그 사람은 그 사람 시기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걸 얘기를 하겠지. 투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 사람의 시간축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그 워렌 버핏 스승 누구냐? 벤자민 그레이엄인가요? 그분은 대공황을 뭐 자기가 몸소 직접 겪었어요. 그래서 담배꽁초 투자라는 거를 워렌 버핏한테 가르쳤다고. 근데 이게 찰리 먼거가 옆에서 보니까 워렌 버핏이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담배꽁초 투자라고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싼 거를 그냥 헐값에 사가지고 약간 한 모금 빨고 버리는 거야. 그거를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이유는 시장이 언제든지 대공황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큰 돈을 주식에 오래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. 벤자민 그레이엄은. 그 유명한 워렌 버핏의 스승이.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라니까요.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. 자기가 보는 게. 그렇기 때문에 본인 외에 제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저만 해도 이미 저는 전문의가 됐고 이미 이제 40살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국 나이로 뭐 아직 만으로는 40이 아니지만 예. 그런 식이에요. 공간도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겠다. 한국에서 의사를 하겠다. 이거에 따라서 전공 선택이나 전략 선택이 다 달라지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가서 지방에서 하겠다. 수도권에서 하겠다. 서울에서 하겠다. 부산에서 하겠다. 대구의 지방광역시에서 하겠다. 아니면은 뭐 아예 총구석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의사를 하겠다. 이게 다 달라요. 전략이.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느냐도 되게 달라요.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을 하겠다. 그럼 성형외과 해야죠. 근데 뭐 어디 지방 광역시나 이런 데서 내가 성형수술 말고 시술을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 가정의학과나 이런 거에서 굳이 성형외과까지 안 해도 돼요. 왜냐면 수술까지 안 할 거라면은. 그러니까 이게 분화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. 의료 시장이라는 게.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의 상황. 이게 제일 중요하죠.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
아버지가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아침마다 이제 어머니가 자기를 깨우지 못하고 자기가 일어나서 어머니가 잠든 걸 보면서 학교에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중소기업 운영하시는데 새벽까지 일을 하다 공장 돌리시다 들어오시는 거예요. 직원들 챙기고. 근데 얘가 대학교 때 아버지 기업이 S&P 500에 상장된 기업에 몇 천억에 팔렸어요, 이게. 그래가지고 본인도 지분을 25%인가 30%인가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수백억 부자가 됐어, 얘가. 얘 동생도 있는데, 남동생도. 근데 지금 뭐 이 친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의사는 아니지만 의대에 와서 의사가 됐다고 해봐요. 그러면 이 친구한테 돈이 정말 중요한 팩터일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이 친구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원을 하나 개원해서 열심히 365일 24시간 야간 진료 빡빡 채워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친구는 투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투자를 한번 잘하는 게, 투자 결정을 한번 잘하면 수십억 이익이 생기고 한 번 잘못하면 수십억 손해가 생겨요. 그리고 당연히 은행 PB 프라이빗 뱅커는 붙어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이,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뭐 지금 전공이 의사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이 사람은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이, 만약에 이 친구가 아니라 어떤 의사가 만약에 가정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가족이 있어. 그럼 이 사람 당장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돈 잘 버는 전공을 해야지.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를 얘기를 들어보면, 저야 뭐 중간 정도 살았지만 그냥 집도 중산층이었지만 제 상황은, 저는 불확실한 지식을 굉장히 싫어해요. 저는 지식이 확실한 걸 좋아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박사까지 하면서 막 그 유튜브 하고 막 브런치 글 쓰고 하는 이유가, 유튜브로 논문 소개하고 막 그 논문을 제가 읽어요, 직접. 왜냐하면 환자한테 불확실한 얘기를 해주거나 불확실한 처방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, 저는.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깊게 하게 되고 막 끝장을 보게 되죠, 이런 성격은. 그러니까 제 상황은 직업환경의학과가 맞았던 거예요, 저는. 직업환경의학과는 뭐 제 생각으로는 내과보다 더 아카데믹하거든요. 이게 논문을 기반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, 그리고 좀 국제적인 의학 무대에서 좀 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. 논문을 많이 써내고.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여러 가지 논문 의미 있는 거 많이 내고, 뭐 메타 분석도 용량 많은 메타 분석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내고.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본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달라서 뭐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본인만 알 수 있어요, 이거를. 그리고 이 시공간적 팩터도, 이거 뭐 60살 된 70살 된 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사실 안 맞죠, 지금 시대 상황이랑. 다 이거 뭐 미국에서 뭐 사업해서 대박난 사람이 한국 와서 얘기하는 거 안 맞죠. 솔직히 말해볼까요?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승호 회장이라고 있어요. 스노우폭스라고 김밥집 같은 건데 그거 창업하고 오셔서 팔았거든요. 근데 내 이승호 회장님 이거 영상 볼지 모르겠네요. 죄송합니다. 근데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. 평생 미국에서 이제 젊은 시절 이후로 넘어가 사셔가지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은 뭘 해도 팔려요. 제가 스노우폭스 사실 솔직히 말하면 김밥 아내랑 먹어봤거든요.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는 스노우폭스 그 김밥으로 고속터미널이 있었어요. 그걸로는 좀 힘들어요. 그 정도 퀄리티로는. 한국 훨씬 맛있기 때문에 김밥이나 그 초밥이나 이런 롤이, 캘리포니아 롤이. 그러니까 이게 공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통하는 거죠. 근데 왜냐하면 공급자가 많이 없잖아. 그리고 그게 잘 없잖아요. 일본이나 초밥 뭐 먹어봤겠어요, 미국인들이?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시장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거를 세세하게 책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, 제가 그런 뭐 예를 들어 투자만 해도 그래요.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슷하다, 투자 수익률이 뭐 성격이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미국하고 한국 주식이 달라서 그래요, 그게.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마켓 크래시 자체가 별로 없고 있어도 심하지가 않고, 그 다음에 워낙에 이제 탄탄한 시장이고 성장률이 좋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. 그 다음에 본인의 상황도, 이것도 뭐 제가 아까 친구 얘기 들었죠. 이거 뭐 말하면 끝도 없죠.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1번은. 그 다음에 2번은 남한테 소개해주는 거하고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게 달라요. 남한테 소개해줄 때는 뭘 해줘요? 제일 좋은 거 해주죠. 예를 들면은 뭐 제 주변에 결혼 정년기 남자나 여자들이 많아서, 만약에 남자 의사를 소개해준다면 제일 잘 나가는 과, 제일 인기 많은 과 전문의를 소개해주려고 해요. 왜냐면 나 욕먹기 싫으니까. 남한테 수술 뭐 대가를 소개시켜줘, 뭐 연결을 시켜줘, 병원에서. 옛날에 그랬어요. 뭐 한 10년 전에 아산병원 있을 때. 근데 뭐 해요? 누구 시켜줘요? 제일 대가 시켜주죠. 연결해주죠. 왜냐면 욕먹기 싫으니까. 남한테 소개해줄 때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걸 소개시켜줘요.
왜냐하면 그게 사실 도리기도 하고. 근데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때는 약간 달라요. 내가 책임지고 결정할 때는 더 바운더리가 넓고 더 보는 게 많고, 내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떤 통상적인 것과 다른 결정을 한다고. 그게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. 근데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니까 그런 거예요. 남한테 소개해줄 땐 그렇게 못해요. 예를 들어 나의 진로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좋은 거 하라고 해요. 그 시기에 제일 좋은 거, 제일 인기과, 그냥 제일 남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 거, 그거 하세요. 왜냐하면 그거 하면 본인도 후회가 덜하고 나중에 시기가 지났을 때. 왜냐면 제일 최선을 다했으니까. 그 다음에 소개시켜주는 저도 좀 리스크가 덜하죠.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남한테 소개시켜줄 때는.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의 상황 또한 계속해서 시공간축을 따라 변한다.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 내가 뭐 자꾸 돈 얘기가 나오는데, 젊었을 땐 돈이 없었어. 근데 내가 한 50살쯤 돼서 뭐 성형외과를 개원해서 돈도 좀 벌고 좀 돈이 많아졌어. 그러면은 욕망이 변해요, 사람이. 나는 그 다음에 다음 욕망을 찾아 나갔었다고. 아, 먹고 살만해졌네 이러면서. 그러면은 다음에는 뭐 아카데믹한 걸 한번 해볼까? 근데 그때 내가 가서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이미 좀 늦었죠. 뭐 연구도 사실 못했을 거고 돈 버느라고.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. 인생이 계속 변해요, 내 상황에 따라서. 그러니까 내가 이걸 충족하면 그 다음 욕구가 나오고 그 다음 욕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어떤 욕구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거야. 뻔하죠. 뭐 근데 사실 뻔하지만 그걸 내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.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는 사실 뻔한데, 그것 또한 계속 변해요, 그 사람이 나이 들면서.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그냥 이과를 해, 이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본인 외에는 본인의 진로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본인이 힘들어도 본인이 지고 나가야 돼. 그냥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려운 건데, 그래서 더 투자 수익률이 큰 거죠, 본인이 결정하면. 그걸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, 저한테 메일이 뭐 꽤 많이 와요. 의대생이나 젊은 의사들이 직업환경의학과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고맙다, 이거 해보고 싶다. 근데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, 사실. 되게 이 사람 불친절하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, 이전 대답하는 사람들은. 왜냐하면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통 답변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촬영을 하는 거예요. 1번, 진로는 자기 자신 위해 제대로 결정할 수 없다. 왜냐하면 시간하고 공간하고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. 두 번째, 남한테 소개해주는 거하고 내 진로 내가 결정하는 거하고 다르다. 남한테 소개해줄 땐 제일 좋은 것만 소개해주게 되죠. 뭐 정형외과, 성형외과 이런 거. 지금 좋죠. 무조건 이런 거 소개해주는 거예요, 남한테는. 내가 결정할 땐 좀 다르지만. 세 번째, 본인의 상황 또한 계속해서 시공간축을 따라 변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계속 변하고,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어떤 욕망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없다고.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제대로 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해서는 제가 쓰는 브런치 글이나 아니면 저희 어떤 영상을 보면 되게 잘 알게 돼요. 그냥 이런 과구나. 잘 몰랐죠. 근데 영상 보면 잘 알게 됐죠. 저는 이런 정보도 없었어요. 직업환경의학과 뭐 하는 과인지도 몰랐어. 의대생 때도 몰랐다가 군의관 때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좀 아카데믹한 거 좋아하고 정확한 지식을 좋아하면 해볼 만한데, 공부할 게 좀 많고 그 상황까지, 그 정도까지 가려면. 근데도 내가 다 한 6년 정도 7년 정도의 가외로 투자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면 만족도가 크죠. 그런 과라고 뭐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. 뭐 다른 뭐 현실적인 것들은 다른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나 다른 의사 만나도 뭐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어요.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 촬영할게요. 이제 논문. 감사합니다.